안녕하세요.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입 지원은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고3들은 수능을 끝내고 대학별 고사, 그러니까 지금 입시로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는 내신 플러스 대학별 고사가 있는 그런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정시는 이제 수능 성적으로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시 전형 중에서도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이전에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 뭐 논술이나 또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이 있고, 수능 후에 논술 면접을 보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19, 20일은 연세대학교, 또 25일은 서울대 일반학과, 또 26일, 27 쭉 이런 식으로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이렇게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은 12월 9일 성적 통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가고, 떨어진 학생들은 정시로 지원을 하겠죠.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신문에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난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어보다도 수학, 영어가 어려웠다,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시험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문이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열이 그렇게 없어지고 통합형이다 보니까요. 수학 시험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이제 문이과 학생들이 그 시험지 전체에서 공통 이론을 알면 풀 수 있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 기하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 시험이 어려우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에 비해서 수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통 문제를 더 많이 맞추었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입시에서 유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과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잘 나왔으면 문과대학에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로 대학 입학 내용을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입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뭐 범위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큰 틀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면 알수록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입 원서가 시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정했고요. 부제목으로 전화기 식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화기 식었다라고 했는데, 전화기가 뭘까? 학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전은 전기전자, 전은 전기전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는 이제 화학, 이과에서 화학을 얘기합니다. 화학. 그 다음에 기는 이제 기계공학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신문에 며칠 전에 나온 그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전기전자, 화학, 기계공학이 예년에 비해서는 그 분야의 어떤 그 직업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학과가 더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즘 뭐 시대 상황이 보면 거의 인공지능이나 AI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는 걸로 보아서 컴퓨터 공학과에 대한 열기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입시에서는 전기전자, 화학, 기계공학보다도 AI나 인공지능 관련 그런 학과에 대한 경쟁률도 높고, 또 합격 커트라인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입시에 대한 상담할 때는 학과에 대한 정보라든지 시대 상황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리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해서 어떤 학과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또 어떤 학과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보면 인공지능학과나 AI 관련 학과, 모든 학생들이 그 학과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과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학과를 저울질했을 때, 뭐 저울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졸업 후에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보면 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근데 그런 학과를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각자의 에너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A 학과가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그 학과에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인기가 설령 어떤 학과가 없다 하더라도 인기 여하에 따라서 그 개인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향하면 또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학 입시를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도 아무래도 뭐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로 많이 몰리는 게 현실이죠. 물론 그 개인이 그 학과와 자기 적성이 제대로 맞으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맞지는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과를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상담한 분의 사주를 통해서 직업 선택이 정말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경호년, 기축월, 신묘일, 을미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예, 여자분이었는데요. 자, 이분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직업과 관련이니까요. 단순히 그냥 십신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묘 또 신을 뭐 요렇게 되기 때문에 뭐 신묘만 생각한다면 그럼 뭐 돈벌이 뭐 경제학과를 가야 되려나 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식신이 이제 재성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구조로 보면 식신생재 이런 구조는 안 되죠. 두 번째, 관인상생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기가 부족하니까 안 되고, 관인상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구조가 맞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십신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너무 변화가 많고 이걸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했던 신화 관점에서 달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묘일에 태어났네요. 자, 신묘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신해묘미 이런 구조를 보이면 외국어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물론 신금 에너지와 지지에 있는 해묘미 에너지가 전혀 정반대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신해묘미는 우리가 이제 시공 명리학에서 뭔가 좀 외국 귀신이다,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해묘미가 이렇게 뜨면 학생 같으면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거나 외국 생활을 동경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일단 보이고요. 자, 이제 학생이라고 할 때 이제 공부 관점에서 또는 진로 관점에서 그게 먼저 지금 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은 이제 공부 능력을 우리가 언급할 때 겁살, 제살, 천살이 있는가, 뭔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축토가 이제 월에 천살로 있기 때문에 나름 공부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기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면 이제 인수가 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집중력을 상징하는 임정기 이런 글자, 자 여기 지금 천간에 기토가 있고 그다음에 오미 있기 때문에 임정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일단 집중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미도 집중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지금 천간으로 보면 을경합 이런 구조를 보여서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지 재물을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을경합에 필요한 병화, 화기가 지금 천간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뭐 식신생재, 뭐 경영 이렇게도 해볼 수가 없고, 그렇죠. 을병경 구조로 되지도 않고, 또 관인상생을 하기에는 천간 구조가 그렇게 맞지 않고, 자 그러면은 신묘에서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신으로 생각한다면 통번역과 관련된 인자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통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이 자기가 나름대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금 현재 펼치고 있지만 뭔가 현재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좀 덜 얻는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계절로만 본다면 신금은 가을이고 축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축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또 일리가 있고, 또 축월인데 이제 화기가 오중에 화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시절과 시공이 맞아가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이 힘든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은 신묘일주이기 때문에 신금의 속성을 보면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직원이 어떤 일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니까. 근데 본인은 너무 민감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번역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글자 하나를 어떻게
통역하고 또는 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경제활동에 관련된 그런 통번역이라고 한다면 이 통번역 결과에 따라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냥 뭐 인문 계열이다고 한다면 약간 뭐 그 오차가 약간 있더라도 뭐 그런 대로 되는데, 특히 돈과 관련되거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통번역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이 직업의 어떤 그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통번역을 이제 전혀 버리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이걸 완전한 뭐 그 오랫동안 직업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통번역 이외에 다른 직업은 어떤 것이 좋을까를 봤을 때, 일단 구조를 보면 묘축으로 해가지고 묘목 생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을신에서 또 을목 생기, 신묘로 해서 또 묘목 생기, 그리고 또 미중에 을목이 있는데, 을미 이렇게 보면 생기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펼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닫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재능이 통번역하고 연관이 있지만 통번역 이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다면 생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 생기를 보존하는 직업, 그러면 이제 뭐 의료 분야의 직업이 일단 생각이 날 수 있죠. 물론 뭐 의료 분야 말고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생기를 살리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의료 분야를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한의학과에 지원해서 한의사가 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말이 됐죠. 왜냐하면 신묘라고 해서 신금이 신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한의사, 한약 처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신묘 이렇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그 침술 뭐 이렇게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과를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과를 가려면 수능을 보거나 또 대학생이라면 뭐 편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이 학생은 지금 머리는 나름대로 좋은데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신묘 입장에서 이제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데 궁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학 성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한의학과를 간다. 이거는 이제 편입을 통해서, 편입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학 성적 플러스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어 시험 성적, 이걸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도 그렇게 편입이 돼서 인문계열에서 한의학과로 모집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민개묘 갑진 이렇게 되면 갑기합도 되고, 갑진년 갑기합도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 갑목을 보면 신금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 갑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진년이면은 괜찮다. 그러면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한 1, 2년 노력을 해서 한의학과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통번역을 전공을 하고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민감한 상태에서 이제 통번역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에너지를 반영을 해서 한의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쓰임이 잘 맞아서
저도 옳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공부 이외에 다른 에너지도 직업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